나는 앞으로 정말 돈을 많이 벌 거고 지금은 월급이 작지만 앞으로 승진을 하고 호봉이 올라가면 정말 빠르게 연봉이 올라갈 텐데 그러면 그때 가서 저축을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결혼을 했거나 아이를 키우고 있거나 지금 40세가 훌쩍 넘어갔다면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제가 만났던 고소득 커플 월 소득이 1,800만 원. 이게 믿기지가 않아. 30대 초반인데 1,800만 원을 벌어요. 현재 결혼 4년 차인데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직 3억을 못 모았어.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고소득이 아니라고 한다면 반드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 살이라도 어린 지금부터 처음부터 높은 저축률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생각의 근육을 키우는 돈줄남. 흐트러진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매일 팔굽혀펴기 30회를 하듯이 이 돈줄남 영상을 보시면서 절약과 저축 그리고 재테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기본기를 세우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왜 처음부터 저축률을 높여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 영상을 통해서 개구리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개구리 죽이기 효과. 그래서 개구리가 뜨거운 물을 부면은 도망가는데 개구리에게 미지근한 물을 계속 공급을 하다 보면 도망갈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조금 있다가 죽더라,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개구리 머릿속에 이제 나가야 하는데 움직여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나가야 하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나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의 생각의 근육을 매일매일 단련을 해야만 우리가 이 정말 자본주의의 엄청난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저축 세게 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은 늘 머릿속에 하는데 오늘 내일 다음 달 내년 이렇게 미루다가 결국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여러분 종이 비행기를 날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어렸을 때 한 번씩은 다 날려봤죠. 자, 종이 비행기를 날렸는데 이 종이 비행기가 정말 동력도 없는데 어마어마하게 멀리 날아가서 너무 기뻤던 적 없습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잘 접었길래 그렇게 종이 비행기가 멀리 날아갔을까 생각을 해보니 바람이 도와준 것도 있고 종이를 잘 접은 것도 있는데 결정적으로 원인이 있더라. 이유가 있더라. 그게 바로 뭡니까? 높은 곳에서 날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7층에서 날린 종이 비행기는 여기까지 날아가죠. 그런데 4층에서 날리면 여기까지밖에 날아가지 못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처음부터 높게 시작해서 날리면 어쨌든 이 총 면적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 원리, 바로 이게 저축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네, 바로 종이 비행기를 날린다면 무조건 높이 올라가서 날리면 멀리 갈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죠. 자, 저축률은요, 이 종이 비행기처럼 가면 갈수록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그죠? 예.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서 종이 비행기를 갑자기 띄워주지 않는 한은 저축률과 마찬가지로 종이 비행기도 저축률도 가면 갈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처음부터 높게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그 원리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처음부터 높은 곳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되는데 이건 제가 과거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축도 시간이 지나면 그래비티의 법칙이 적용된다 그랬습니다. 그래비티가 뭡니까? 그냥 계속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그냥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나는 앞으로 정말 돈을 많이 벌 거고 지금은 월급이 작지만 앞으로 승진을 하고 호봉이 올라가면 정말 빠르게 연봉이 올라갈 텐데 그러면 그때 가서 저축을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 해보면 아시겠지만 절대로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라는 내용이죠. 결국 아무리 소득이 빠르게 올라가더라도 빠르게, 그거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저축률이 떨어지는데 그 저축률을 떨어뜨리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소비
성향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저축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돈줄남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 쉽습니까? 갑자기 내가 사회초년생 때 처음 월급 받았을 때 했으면은 몰라도 이미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돈을 쓰다가 갑자기 돈줄남을 보고 정신이 번쩍 나서 아 이제 해볼까? 사실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만들어낸 게 바로 뭐냐? 그러면 너무 갑자기 많이 하기가 힘들면 앞으로 5년 정도 늘어나는 연봉만큼은 저축을 하기로 하고 대신에 지금은 조금 해야 될 금액보다 줄여서 하자. 이게 바로 점진적으로 저축을 증가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전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올해는 128만 원만 하고 원래 153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 월급 올라가니까 12만 8천 원 더 하고 그 다음에 연봉 올라간 거 월급 올라간 걸로 또 12만 8천 원 10%씩 또 더하고 또 12만 8천 원 더하고 또 12만 8천 원 더해서 1억을 만들어 보자. 이런 내용을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그 한계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무슨 내용이냐면 극히 초반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극히 초반. 여기서 말하는 극히 초반은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결혼을 했거나 아이를 키우고 있거나 지금 40세가 훌쩍 넘어갔다면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결혼을 안 했거나 아니면 40대 중반 이하거나 이러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할 수는 있는데 이미 나는 40대 중후반이다, 50대다, 아이가 한창 크고 있다 그러면 이것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초반에 힘들더라도 해놔야 된다라는 내용. 옛날에 우리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 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을 못 들어보셨겠지만 아이의 가방끈 길어지기 전에 저축을 해라. 이런 내용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살아보니까 그게 바로 삶의 지혜더라라는 거. 아이가 더 크기 전에,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집중적으로 돈을 모아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전 영상을 통해서 2023년도 상반기 끝나기 전에 반드시 단절해야 될 소비 10가지를 랭킹을 매겨서 10위부터 1위까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10가지의 절약, 여러분 해보려고 체크를 해봤겠지만 이게 가능하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선저축 없이 이게 절약이 되겠습니까? 먼저 돈으로 저축이 싹 빠져나가서 내 상황 자체가 누울 자리를 발을 뻗을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이것도 가능한 거지. 돈은 충분히 있는데 10위부터 1위까지 이게 절약이 되겠느냐?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고소득이 아니라고 한다면 반드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고소득은 소득이 늘어나도 한계 소비 성향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고소득은요, 소득도 빨리 올라가겠지만 문제는 소비도 올라가겠죠? 그런데 문제는 소비는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 소비가 이만큼 차지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파란색인 소득도 올라가고 회색인 소비도 올라가는데 문제는 소득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고소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소득이니까 소비가 올라가도 남는 돈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잉여소득, 결국 잉여자산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고소득은 한계 소비 성향이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득이 워낙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나도 잉여소득이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는 어때요? 물론 우리 돈줄남 보시는 분들 중에 진짜 고소득도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댓글 단 거의 내용을 보다 보면 정말 고소득도 있는데 대부분은 아직까지는 소득이 좀 워낙 아주 높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반적인 직장인이나 일반적인 프리랜서나 일반적인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소득이 늘면 한계 소비 성향이 빠르게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소득이 늘어나죠. 늘어나는데 이 소득이 빠르게 안 늘어나니까 소비가 어때요? 이렇게 아까랑 똑같이 늘어나도 남는 돈이 없는 거죠. 지금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 때문에 나중에 할 수 있을 거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잉여소득이 거의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똑같은 이야기지만 이런 표현 방식,
또 이번에는 이런 표현 방식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지향점은 똑같지만 이런 표현 방식 또 저런 표현 방식으로 계속 지금 팔굽혀펴기를 하루에 30회 하듯이 말씀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일반 직장인들은요. 소득이 늘더라도 한계의 소비 성향이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자, 지금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잉여 소득이 발생하려면 처음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처음 어땠어요? 지금 다시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이만큼 소득일 때 딱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갔을 때 처음에 딱 이렇게 했다는 거죠. 50% 저축했다는 거죠.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처음에 무리라고 생각하지만 세게 하면 여기서 늘어난 것에 의해서 지금 파란색 보이시죠? 아까보다 훨씬 큰 비중만큼의 잉여소득이 생기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만났던 고소득 커플이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고소득 커플. 월 소득이 1,800만 원. 야, 이게 믿기지가 않아. 30대 초반인데 1,800만 원을 벌어요. 그런데 이 소득을 받는 커플이 현재 결혼 4년 차인데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직 3억을 못 모았어. 여러분 1,800만 원이면 그러면 50%만 한 1,000만 원만 저축을 해도요. 1년에 1억 2천이 그냥 원금으로만 모이고 4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4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5억이야, 5억. 별다른 행동을 안 해도. 근데 결혼 4년 차가 지나도록 야, 이게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 소득이 1,800이에요. 근데 아직 4년이 지났는데 3억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이렇게 처음에 여러 곳에 내돈내산을 한 거지. 내돈내산. 그러니까 처음부터 강한 저축을 못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1,800만 원의 고소득자인데 4년이 지났는데 돈 3억이 없는 지금 이런 상황이 진짜 믿어지지 않죠. 실제로 제가 본 사례이거든요. 자, 여러분.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는 뭐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거 이전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45세 이전이다라고 하면 남들이 봤을 때 놀랄 정도로 아, 진짜 그 돈 갖고 어떻게 그거 저축하고 어떻게 살아? 라고 생각할 정도로 처음부터 높은 저축률을 유지해야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돈줄남이 뭐 절약 많이 얘기하고 근검 절약을 강조해 왔는데 저도 뭐 사실 소비를 극도로 잘 안 하려고 하는 성향이고 쇼핑을 안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돈줄남이 최근에 관심을 갖는 물건이 생겼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물건인데요. 바로 뭐죠 이게? 무선 이어폰입니다. 네, 무선 이어폰. 왜 이걸 관심을 갖게 되느냐? 제가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버스에서 음악을 듣거나 유튜브를 듣는데 이제 항상 가방에서 뭘 꺼내냐면 이어폰을 꺼냅니다. 이어폰 꺼내면 항상 이렇게 막 엉켜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막 푸는데 한 몇 분 걸려.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서 꼽고 귀에 꼽고 그 다음에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듣다가 어느 순간 다른 분들을 보니까 다 뭘 그렇게 꽂고 있는 거야.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떨어뜨렸다, 잃어버렸다 뭐 이런 내용들을 들어서 제가 그동안은 안 샀거든요. 안 샀는데 최근에 이게 급 관심이 생겨가지고 이거를 좀 살까 이 생각을 요즘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요즘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무조건 한번 사볼까? 그럼 나도 이렇게 가방에서 꺼내서 막 그때마다 근데 이게 사실 좀 감성이 있기는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감성이 뭐야? 탁 꺼내가지고 그냥 탁 꼽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이렇게 풀듯이 풀어서 꼽아서 이렇게 보는 거. 주변을 보면 나만 유선이야. 그렇지만 이게 그럼 감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 물건의 사용 후기를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건 잃어버린다, 자꾸 귀에서 움직일 때 떨어진다,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제가 걱정인데 지금 살까 말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뭐 저도 필요한 거 갖고 싶은 건 삽니다. 근데 문제는 그냥 바로 사지 않고 뭐예요? 좀 이렇게 고민도 하고 주변에 물어도 보고 뭐 좀 안 살 수 있는 뭔가 누군가 강력한 메시지가 들리면 안 사거든요. 여러분들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참조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돈줄남의 레슨은 바로 일단 시작하라입니다. 높은 저축률 일단 시작해라. 시작만으로도 충분한 의미를 갖게 된다. 실패해도 상관없다. 너무 높은 저축률 돈줄남 때문에 따라하다가 그냥 몇 달 안 돼서 내가 그냥 포기하고
그냥 그만뒀잖아. 그만둬도 그때까지 모은 돈 어디 도망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높은 저축률에 가능해질 때까지 여러분들 계속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높은 저축률, 선저축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